유진 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진자산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때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이 좀 있어요. 승희님은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다요. 둘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잖아요. 네. 매크로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논리도 중요하고 그 숫자나 이런 백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매니저는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결과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이제 김탁 기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실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시황을 판단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김탁 기사님은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빵빵 터지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김탁 기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의미심장한 해보면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네. 빵빵 뭐 좀 전에 방구 얘기해가지고 방구 얘기 그만하라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만하네. 네, 그래도 좋은 뭐 비유였습니다. 저는 별 크게 뭐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방구는 네. 아까 뭐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뭐 마음이 아프고요. 굉장히 가슴 찌르는 말이고 네. 뭐 언제나 결과는 좋을 수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뭐 밤낮으로 뭐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도 퍼포먼스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잡리스, 이제 다른 일, 잡리스.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주식 말고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무조건 결과 중요한 거고, 이제 이효석 우리 팀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요지는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좀 직관적인 부분이 많다. 예, 사실은 뭐 저는 운용하면서도 직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물론 그 직관 안에 저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굳이 설명하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제가 만약 그 결과가 틀렸으면 그 로직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잡리스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매니저라는 거는 네. 뭐 복잡한 설명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네. 진행할까요? 진행을 해볼까요? 아주 각오가 단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일단 캐주얼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캐주얼하게.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편하게. 눈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직관이 뛰어나시니까 지금의 장을 좀 읽어보시면 어쨌든 장이 한참 좋다가 지금 또 한참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장을 좀 좋게 봤고, 여전히 업사이드 굉장히 많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한 2달 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이제 제가 시장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지금 이제 슬라이드 박스권에 지금 띄워주시면 갇혀 될것 있죠. 같아요. 박스권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이고, 뭐 저는 뭐 박스권이라고 뭐 돈을 못 벌지는 않습니다. 벌 수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4가지로 좀 크게 말씀드려요. 배터리 다 노이즈인데, 박스권에 배터리, 갇힌 4가지 이유. 네네. 네. 배터리, 애플, 반도체, 바이오 다 노이즈죠. 하나씩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 아실 것 같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거부터 좀 다시 들어오죠. 뒤에 슬라이드 보면요. 지금 예전에도 제가 잠깐 인용한 내용인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나스닥화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약간 굉장히 단단해졌고 구조적으로 매크로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 그림을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2010년 딱 10년 전이죠. 10년 좀 더 됐는데 10년 전에 이 테크 반도체 전기전자 비중이 25%에서 지금 거의 35%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바이오가 거의 10%, 거의 2010년 말에는 바이오라는 종목 섹터가 비중이 크지 미미했네요. 않았고 네. 실제로 바이오 애널리스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애널리스트 몸값도 많이 뛰고 굉장히 핫해진 섹터 자체가 비중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언택트, 소위 말하는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섹터들의 어떤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이런 섹터 따로 분리할 정도로 지금 많이 비중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를 굉장히 견인했고, 앞으로도 아마 한국의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구조적으로 리레이팅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섹터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의 상위주에 포진돼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크로에 웬만한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노이즈가 생깁니다. 예,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노이즈 예측 못했지만 일단은 배터리 우리가 2차 전지 LG화학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SDI인데 지금 옆에 보면 25% 저게 고점 뭔가요? 대비 수익률 아, 고점 대비 네. 수익률 많이 사실은 빠졌네요. 예. 고점 대비 한 20% 빠지면요 기본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조정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노이즈는 다 아시겠죠? 왜 이런지. 폭스바겐이 이제 촉발을 했고 내재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매니저들 사이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야, 이렇게 뭐 완성차들이 소위 말하는 OEM들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지금 LG화학 10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어디 방송 나가서 LG화학이 진짜 절치부심 해가지고 인제 이익을 내기 시작해서 맞아요. 주가가 더블업이 됐죠. 음. 근데 갑자기 완성차들이 배터리 내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2024년도부터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데요. 저는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되게 쉽지 않다. 네, 되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이즈로 보고 참고로 있습니다. 제가 네. 잠깐만 끼어들면 네. 네. 2010년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이제 타기 형이랑 같이 LG화학 탐방도 다니고 실적 발표회도 가면서 그 어렸을 때 10년 전에 그때도 LG화학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번 분기에 배터리에서 이익 납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아. 10년 전에도.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요. 그 작년에 처음 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 노이즈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노이즈라는 거는 이제 운용업계에서 보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냥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조적으로 디레이팅 되는 게 아니고 노이즈는 소위 말하는 매수기회다. 네,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길고 짧을 수 있지만 노이즈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두 번째 노이즈가 나왔을 때부터 2월 달에 시작된 거죠. 이게 1월부터 말이 나왔지만 애플이 이제 뭐 완성차랑 국내 완성차랑 이제 뭐 기아차랑 협업한다. 같이 한다 안 한다. 애플이 한다.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기아차 주가가 7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30조에서 38조까지 30% 폭등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아차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거죠. 이런 게 사실 노이즈가 된 거예요. 네. 왜 문제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이게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어닝으로 구조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야지 이게 굉장히 하방이 있는 건데 너무 이런 어떤 이벤트, 뉴스 플로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주가를 견인시키면서 매물을 많이 불렀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매물이 지금 있는 거고요. 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이즈를 발생시키면서 이제 자동차들이 어려운 구간을 거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조만간 해소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3월 말이잖아요. 오늘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 이제 보여줄 겁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체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노이즈인데 사실 반도체가 무슨 노이즈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올해 어닝이 많이 한 30-40% 늘 거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과점 사업이고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코셔스한 부분이 없지만 문제는 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게 없다. 네, 새로운 게. 지금 뭐 디램 가격이 좋고 그런데 과연 서버 가격이 좋아질 수 있냐 하반기에. 지금 이런 노이즈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노이즈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이미 좋은 거를 한번 경험하면 더 좋은 거를 원하고 우는 아이가 사탕 계속 달라듯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 조만간 이제 마찬가지죠. 또 어닝이 나오고 어닝이 나오면 조만간 추정치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서 이제 2분기 돼가지고 서버 가격의 어떤 움직임을 아마 보면서 아마 주가도 굉장히 반등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이제 오늘 삼성전자 오늘 81,500원, 600원 아마 끝냈을 거예요. 정확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인분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지금 담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승희님도 네. 주주시라고.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올해 YTD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플러스 1% 정도 돼서 거의 보합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리 테크 중에 가장 언더퍼폼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만의 뭐 1분기에 이제 뭐 비메모리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이미 알고 있는 뉴스지만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 좀 약간 버든이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뭐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노이즈가 지나가면 주가도 반등한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는 왜 노이즈라고 했냐면 바이오의 펀더멘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상단에 포진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단지 작년에 주가가 더블업이 됐기 때문이죠. 작년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정확히 셀트리온이 100% 올랐고요. 삼바로가 한 90%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쉬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코스피가 나스닥화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그로스와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들이 지금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페이지로 음. 사실 시장이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왜 그동안 시장의 그 시가총액 비중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얘네들이 지금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엄청나게 네. 있어요. 근데 노이즈는 지나가는 거다. 감기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 사실은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다 네. 노래. 노이즈가 아닐까봐 걱정이 됐던 그러니까. 건데 노이즈라고 지금 명쾌히 네. 말씀해 주신 노이즈라고 단언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네. 결국은 해결은 네. 실적이 나오면은 해결될 거다. 실적 이제 어닝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닝이 나오면서 우리가 확인이 되면 그렇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라는 게 이제 뒤늦게 아 노이즈였구나 하면서 강화되는 다시 주가는 리바운딩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런 노이즈는 지속될 겁니다. 그렇죠. 지속되면서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하지만 이미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이미 폭스바겐이 이미 배터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가. 폭스바겐 주가 보면 네. 거의 네, 장난 그렇죠,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글로벌리 그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완전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분명히 저는 노이즈라는 게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 좀 재밌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화학 이렇게 적어놓은 게 옆에 가로 안에 있는 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네. 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 네. 그 지금 그리고 옆에가 수익률입니다. 무슨 수익률이죠? YTD. 아, YTD 1월부터 1월부터 어제까지. 어. 네, 제가 일일이 다 계산했어요. 이런 계산해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계산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어유, 네. 산수인데, 제가 네. 이런 거 잘 안 해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거 힘들어요. 아,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소위 말하는 화학, 금융, 철강, 우천국 기계, 통신 빼고 건설, 소위 말하는 다 시크리컬. 그렇죠. 순환적인 섹터들이죠. 그동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으로 성장했던 이 섹터들이 굉장히 증시를 견인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고 이런 섹터들이 근데 얘네들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 그렇지. 네. 왜 무시하지? 경기는 회복될 수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환적으로 순환적으로는 분명히 올해 어닝이나 하반기에 어닝이 돌 것 같은 이런 섹터들이 지금 퍼포먼스가 보통 10%. 그러네요. 수청 같은 거 많이 20%. 올랐네요, 정말 섹터가. 요- 이게 소위 말하는 허리 라인에 해당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허리부터 허리부터 무릎 안에. 무릎 안에 보시면 무릎까지. 건설 같은 건 1%예요. 아, 그러게. 전체 시총 비중에서 음.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섹터들이 퍼포먼스가 지금 이렇게 나 있습니다. 얘네들이 3천을 또 하방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한 섹터들이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소위 말하는 이런 시클리컬 산업재 이런 섹터들이 자기만의 역할을 굉장히 해줬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3월달까지 이런 흐름을 잘 예측 못했고 쉽지 않았어요. 그럼 네.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네, 네. 이걸로 좀 이사님 좀 돈을 좀 어떻게 좀 버셨나요? 많이 올랐는데. 돈 못 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흐름 예측 잘 못했고, 나름 열심히 이제 트레이딩하고 이제 운용했지만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가 회복기니까 시크리컬을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딱 결과 놓고 하면 운용이 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오를 줄 몰랐던 거죠. 그럼요. 저는 최근에 조선주들 막 거의 신고가 가고 있는데 정말 처음 봤어요. 2007년도에 중국이 공장 역할한 이유로 이렇게 조선주 주가가 센 것도 처음 봤고 포스코가 하루에 6, 7% 오르는 것도 되게 정말 맞아요, 오랜만에 맞아. 봤고요. 그런 흐름에서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방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도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균형이 있다, 밸런싱이 있는 나라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대형주들의 체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축구로 싶었어요. 따지면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받쳐주는 애들이 받쳐주니까 코스피의 하방은 되게 단단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런 섹터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쉬어서 순환매로 올랐다기보다는 어닝의 어떤 그 이익의 실적의 어떤 그런 증익폭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이사님은 어차피 섹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닝은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뭐 총평을 해주신다면 아직 이제 예. 아직은 아직 시작은 아니지만 네. 근데 어떻게 예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사실 뭐 1분기가 시장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고 수익 내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어서 1월달 빼고는요. 그래서 지금 뭐 어닝 시즌 와도 뭐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뭐 뷰가 많지만 저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순간부터 한국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에 들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실제 이제 성적표를 받았을 때 성적표가 우리가 이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예상했던 수준만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가 연간으로 이익 성장률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시켜주면 하반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대치가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네. 외국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야, 니네 그 맞아요. 50%나 성장한다고? 맞아요. 거짓말 하지 마. 맞아요. 니네 맨날 맨날 틀리던데? 잘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더라, 니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항상 한국에서 이제 코스피가 연초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맞아요. 연초에 올라간 거를 하반기에 언제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닝이 쫙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다 못 지켜서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낙관적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매우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익이 세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자신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인 얘기는 제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호석 팀장님 훨씬 잘하시니까. 근데 이것만 하나 못합니다. 네, 아무튼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교보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잘 만드셨던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운용을 15년 정도 하면서 우리가 저금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금리가 끝나면 뭐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막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저금리가 끝나면 주식도 끝났다. 다시 500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관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금리가 서서히 오를 때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났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근데 이 교보증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동안 금리가 오르는 8번, 가장 최근 거 한번 볼게요. 8번이 있어요. 8번 동안 평균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34%, 기간 수익률이 24%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16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호석 팀장님? 16년도에? 2016년에 제가 네. 처음으로 그 교보학사에 조인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매크로 운용을 하기 개인적인 얘기만. 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6년 1월달에 제가 거기 회사 출근했거든. 그때 유가가 얼마였냐면 20불이었어요. 25불. 그리고 근데 연말에는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면 딱 2배 올라서 50불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은.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경기도 좋아지고 막 이러나 보다. 네. 그때는 그 전해만 해도 2015년에 유가가 얼마였냐면 딱 그 사우디랑 뭐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80불에서 20불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다가 2016년에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환경이었던 질문 것 같아요. 던졌는데 말씀 전보다 많이 하시네요. 제가 좀 말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 아무튼 우리가 수익률이 좋았는데 교보학사 했을 때 헤지펀드 할 때 이때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시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에 올리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페드가 갑자기 시장이랑 소통 안 하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페드가 미안한데 나 금리 올릴게 이러면 이제 쇼크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 오를 때 소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봐요. 언제나 시장 옳고 스마트한데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한다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금리 텐트럼 때문에 굉장히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약간 백신처럼 맞고 있다. 백신. 굉장히 좋은 과정이다. 네, 지금은 좀 흔들려서 뭐 저도 운용할 때 피곤한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건전하게 주가가 오를 거고 금리와 주가가 동행하는 구간이 온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공포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국고 3년물인데 보시면은 이제 2004년도부터 6년도 말까지 국고채랑 코스피랑 같이 동행했죠. 동행하는 구간이 있네요. 동행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가는 구간도 있고 우리가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금리는 언젠가 정상화됩니다. 영원히 저금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금리랑 코스피를 자꾸 금리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부연해서 장을 이제 어떻게 보냐라고 보는데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요. 17년, 18년도에 영업이익이 110조 정도 나옵니다. 그죠? 110조, 170조. 170조.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순이익 기준으로 순이익은 120조. 120조. 네. 이때 코스피가 2017년도 말에 제 기억에는 한 2,600 정도, 이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이때 PR이 얼마인 줄 아세요, 유스 팀장님? PER. ER 네. 한 2배? 11배? 네, 팀장님 아무튼 9배입니다. 9배. 9배? 9배였나요? 아, 그런가요? 아홉 아, 배. 네, 죄송합니다. 왜 9배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박한 네. 평가를 해줬던 게 아닌가. 맞는 말씀인데 네. 그 이유는 17년도 말에 이런 거죠. 18년도에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 오르긴 올라요. 26%. 근데 18년도에 과연 우리가 120조 넷인컴 기준으로 120조 더 잘 나올까? 시장은 굉장히 의심이 가득 찬 거죠. 멀티플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거나 이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할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까 이제 애플 얘기 하시던데 애플이 PBR이 올라간 이유는 이 회사가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같기 때문이죠. 시장은 그런 거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데 코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반도체의 어닝의 비중이 거의 50% 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도 사이클이거든요. 결국에는 디맨드가 받쳐주지 않으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 커머디티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시장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결국엔 18년도에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네, 물론 무역 분쟁도 있고 해서 비슷하니까 주가는 근데 18년도에 쭉 빠지죠. 근데 19년도에 보면 YTD로 보면 19년도 주가는 오릅니다. 그 이유는 20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19년도에 이익이 거의 60조 7조까지 빠지는데 우리 이사님. 네. 조금만 마이크로 가까이 가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초보여가지고. 아니 처음 나오셔서 좀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 3% 나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평가들이 많네요. 맞아요. 댓글에 네, 반응이 자연스러워 좋았어요. 보인다. 원래 잘생겼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네. 원래 저의 제가-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669명 분께서 많은 시청해주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네. 네네네 구독 좋아요.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이제부터 네. 중요한 얘기인데 19년도에 주가가 오르면서 왜냐하면 20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반도체 가격도 하반기에 오르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구조적인 섹터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들에 대한 네. 기대감. 근데 결국에는 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죠. 굉장히 큰 이벤트가 터지면서 이런 모든 부분이 희석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하는데 저는 이효석 팀장님 유일하게 알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제가 지수 전망 잘 안 하는데 3월 달에 제가 이제 펀드를 2월 달에 런칭했어요. 새로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에 2월 5일 날 2,200대 펀드 런칭합니다. 제가 2,200 런칭해서 3월 달에 이제 코스피 1000 막 엄청 빠졌을 때 엄청 제가 힘들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도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 나는 주식을 팔면 안 될 것 같다. 네, 뭐 그런 얘기 한 이유는 그건 제가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국 기업들의 체력에 대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2020년 보시면 이게 약간 순이익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아직 맞지 않지만 지금 올라갔다고 나지만 80조 정도 되잖아요. 네네. 19년과 20년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비슷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익이 네. 늘었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교육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강한 체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대형주들의 어떤 이 체력이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올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50% 정도의 이익 성장률이 나오는 이런 코스피를 지금 외면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은 그런 거예요. 작년에 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 니네들이 작년에도 이익이 늘었잖아. 근데 올해도 이렇게 이익이 또 는다고? 이 숫자를 안 믿는 거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너무 우리나라 기업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무시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 그동안 코스피는 언제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16년까지 코스피가 굉장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이익이 60조에서 80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고만고만했다.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니까 안 봐도 되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 대부분 다 패시브
하는 외국인밖에 없는 거죠. 실제 액티브하는 외국인들은 섹터도 보고 종목도 보고 하면서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패시브는 그냥 한국형 이머징 ETF에 돈 들어오면 한국 샀다가 빠지면 다시 팔고 굉장히 수동적인 매매에 의존해 있다. 네.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그런 건데 실제 이제 올해 이렇게 이익이 나누면 외국인들 분명히 귀환할 거고요. 저는 뭐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올해 EPS 성장, 소위 말하는 이익 성장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익이 나오면 네, 미국. 네. 글쎄요. 네. 감이 전혀 안 감이 전혀 오는데요. 없죠. 한국은 한 45%에서 5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미국은 한 20%대입니다. 네. 중국, 우리 많은 분들 중국 펀드 많이 투자하시는데 중국은 10%대입니다. 네, 올해. 일본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 미미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섹터의 구성이 일본이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일본은 금융주들이 많고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배터리가 지금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익은 이미 올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익의 그로스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어떤 어닝의 체력을 확인하면서 코스피는 점진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2,000에서 3,000 갔다 50% 올랐는데 업사이드 없는 거 아니야?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맞아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닝의 그로스, 이익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PER이 확장됩니다. PBR도 확장되고 아까 애플 말씀 아까 하셨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코스피는 PER 10배, PBR 1배에서 영원히 받칠 거야. 그러면 주식 다 팔고 쇼쳐야죠.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코스피가 예전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익 확장 국면에서는 PR이 15배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3,050 정도면 12배에서 13배 될 겁니다. 13배 정도 보면 한 15배까지는 간다. 그럼 3,500 정도까지는 아주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PBR 요 그림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면은 외국인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달러가 이게 좀 강세가 되면 외국인이 안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논리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패시브는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은데 액티브가 들어오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달러 어떻게 보세요? 강세는 왜 오는 건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네. 달러 강세 올 수도 그렇죠. 그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작년에는 뭐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 때문에 이머징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달러 강세는 제가 동의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달러 강세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뭐 달러 강세를 그렇게까지 뭐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희 채팅창에 김JY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어떤 저력 그런 힘 같은 걸 우리 기관조차도 안 믿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관 외국인도 이게 뼈를 때려주시는 네. 질문이다. 기관이면은 뭐 저기 전주 쪽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에 계시는 분들. 근데 지금 지난주에 나오셨던 MPS가 아마 운용 자산이 한 80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말에 국내 주식을 한 170조 정도 들고 있어요. 20% 정도 되는 거죠. 러프하게 보면. 올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16%로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한이 한 2% 되니까 18%까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150조 정도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연금이 어제까지 한 15조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코스피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 매물은 한 5조 정도라서 연금에 대한 매물 부담은 줄 것 같은데 제가 뭐 연금의 어떤 운용에 대해서 제가 가치 판단을 제가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분명히 뭐 연금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뭐 전향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들어가 이제 보겠습니다. 네. 다 끝났나요? 아니요. 마지막에 보면 이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 흥국증권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모든 섹터가 다 좋습니다. 저는 운용하면서 처음 봤어요. 올해 이제 이 YOY 체인지가 이제 연간 올해 이익의 어떤 성장률인데요. 보면 화학은 70% 정도 성장하고
이 비철 목재는 이제 종이라서 섹터가 너무 작고요. 철강이 80% 성장합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YY. 지금 건설은 3%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보수적인 숫자다. 예,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기계도 2자릿수. 예, 기본적으로 뭐 운송도 100%, 자동차 보면 100% 성장. 네. 자동차. 예.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저게 네. 1분기, 3분기, 21년도, 연간. 22. 연간 21년도 20년 그렇죠. 대비 연간 성장. 작년에 네. 비해서 올해 돈을 얼마나 네. 더 벌 것 같니?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지금 보면 보험이랑 뭐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고요. 음식료는 환율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 네. 보험도 지금 약간 이제 일회성적인 요인 빼고 전반적으로 이익의 그로스가 좋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해서만 집중을 많이 했는데 네. 보면 은행 같은 섹터도 지금 굉장히 저금리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은행도 올해 성장합니다. 이익이 5% 이상 성장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섹터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다.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성적표를 받아들수록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요새 주식도 투자 많이 하시고 중국도 투자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코스피 안에 더 기회가 많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힘이 나나 봐요. 이사님 음.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많이 좀 요즘에 힘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이네요. 말씀을 듣고 좀 힘이 난다. 저도 좀 힘이 한 요새 줄기 빛과 같은 네. 전망이라고 네, 한 줄기 빛과 같다. 판타스틱 뭐. 저도 요새 좀 힘든데 네. 결국에는 잘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운용만 해봤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근데 요즘 같이 한국 기업들의 재평가를 제가 하고 싶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뜯어볼수록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왔고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비전들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튼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분명히 기회가 많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섹터가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섹터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이셨죠? 여기 네. 우리 하방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섹터들. 네. 예, 저는 이런 때 돈 못 벌고요. 돈 못 벌었어요. 요런 애들. 노이즈에 갇혀 있던 애들 잘 봐야 지금 됩니다. 노이즈에 갇혀 있는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는 조금 뭐 멀티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 빠졌다. 다행히 제가 노이즈에 갇혀 있는 친구들과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내렸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조만간 외롭지 않게 뭐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네. 꼭 그런 일이 오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네, 기대하면서 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거의 시간이 몇 분 정도? 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네. 네. 좀 아직 좀 덜 얘기하신 거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 그럼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으로 정말 좋게 사실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로서는 지금 네. 너무 주식 새싹으로서 그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가 한 줄기 빛이 됐었는데 이런 건 좀 걱정이 돼요. 그 와중에도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은 있을 것 같아서 장이 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유의하자라는 점이 있을까요?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좀 실적이 조금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노이즈가 별로다는 표현보다 조금 악화된 말 없을까요? 약간 구조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뭔가 회사가 이게 매크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성표를 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엄청 고민했는데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1분기 어닝 시즌 때 굉장히 저는 코스피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수급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수급 얘기 좀 안 하고 싶지만 좀 힘들죠. 답답해요. 수급 보면은 왜냐하면 뭐 연금은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기금이 결정한 거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죠. 그리고 개인분들은 이제 많이 빠지면은 좀 많이 샀다가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패턴을 수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급은. 예, 저는 이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개인분들이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지금 약간 버거운 거죠. 개인분들만의 수급으로는. 하지만 저는 개인분들 수급의 여력은 좀 더 계속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요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찾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이 생긴다 그러면 수급은 결국에는 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또 새로운 어떤 수급에 어떤 뉴머니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외국인들이 좀 왔다 갔다 뭐 샀다 팔았다 매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잡고 지금 매수로 돌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적 뒤의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채팅창도 보니까 중간중간 저희 시청자분들이 공매도 시작된 이후에는 뭐 수급이 꼬이거나 상황이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오.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너무 명쾌하게 그래요? 말씀해 네, 주시니까 아무 상관. 속이 네. 다 시원해지네요. 이거 봐, 네. 이거 봐. 이렇게 네. 솔직하게 딱 이렇게 너무 진단해 좋아요. 주시니까. 전혀, 네. 그거는- 그래요? 정말 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면 이제 공매도라는 거를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고요. 저도 뭐 공매도를 해본 입장이고 언제나 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 굉장히 두려워요. 공매도라는 게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보면 뭐 기울어진 운동장,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하지만 요즘에 개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드냐면 제가 이제 포지션을 매수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들어요. 예, 그 정도 들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장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장에 공매도를 쉽게 한다. 이거는 일단 그 매니저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잘못 본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한다고 해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코스피 200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이제 제도를 좀 만드신 것 완화해 주는 같은데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이. 저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중소형주는 공매도를 규제해야 돼요. 네, 중소형주. 특히 이제 거래가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네. 개인분들이 많이 하고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네. 철저히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게 제 주장인데 뭐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공매도 그런 관련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 스몰캡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는 그 노이즈,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이런 정보를 퍼뜨리면서 악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하루 이틀, 최소 일주일 정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개인분들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소형주 수급에 취약한 종목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굳이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대형주는 근데 이제 공매도를 왜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냐면 자꾸 이거를 공매도로 계속 규제를 길게 시켜놓으면 외국인들이 그 많은 지수 편입 대상에서 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길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수급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소형주는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아주 규제를 좀 잘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실적이 해결해 줄 거다. 지나가는 노이즈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확인되면 좋은 장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한테 김탁 이사님께서 이제 새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제 주식 오래 하셨어도 힘드신 분도 있고 여러 이제 복잡한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조금 뭐 조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제가 감히 뭐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닌데 저도 사실 힘들어요 요즘에. 힘든데 이미 주식시장에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남의 얘기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뉴스에 너무 움직이지 않고 본인만의 코어를 꼭 만드십시오. 그 코어는 공부를 많이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하는 방법 모르시면 이제 뭐 이효석 팀장의 유튜브 같은 거에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 도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저기 뭐 인포맥스에서도 많은 도움 주시는 것 같고 자기만의 코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다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맞는 사이클이 있고 그런 시장 컬러가 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 내고 아닐 때는 좀 쉬고 그리고 너무 고점에서 팔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주식을 사서도 먹어야 됩니다.
네, 와서 언제나 어깨에서 좀 파신다는 생각. 네, 그런 것. 어깨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너무 막 위에서 너무 네. 욕심 안 부리고 하면 그리고 주식은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주를 사면 82,000원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요한 말이네요. 투자하면 이 투자라는 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자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계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주식 다 파셔야 됩니다. 네, 편안하게 잠은 잘 자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 그러려면 본인만의 코어를 꼭 만들어라. 그리고 코어를 원점으로 만들어라. 돌아가는 거죠. 코어를 만들어야 하고 어깨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나만의 그러니까 수익 퍼센테이지를 좀 정해놓자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이해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하는 저는 피라미딩 전략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은 같은 박스 권장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터진 건데 힘든 건데 올라가는 종목은 좀 지켜보는 거죠. 네, 수익이 나는 거. 그리고 좀 손실이 나면 조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신이 없다, 컨빅션이 없다, 코어가 없다 그런 거는 좀 손절매를 좀 짧게 하는 제가 이제 저의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이건 뭐 궁금하시면 한번 이런 제시 리버모어 관련 책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기만의 어떤 트레이딩 스킬은 꼭 필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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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코어와 스킬을 발견하기 그리고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자.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하신 거는 축하할 일이다.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손가락만 누를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재밌는 힘만 얘기네요.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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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가슴에 새겨야 할 만큼 귀한 음.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네, 네. 전하면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신 분이 네.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네. 많았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시원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하다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김탁 이사님과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